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툴경입니다. 다툴경입니다. 갈라질 배죠. 사람이 갈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투는 것이죠. 다투게 되면 갈라지겠죠. 그래서 다툴경, 다툴경. 제대로 다툰다는 거죠. 다툴경입니다. 떨릴 경. 이길 격이죠. 이길 격은 오래 걷는 사람이죠. 오래 걷는 사람이 이긴다.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인내하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출발선에 서면 마음이 떨립니다. 떨릴 경자가 되겠습니다. 이길 격이 이긴다. 이길 격이죠. 성칼도방입니다. 성칼도. 칼을 가지고 이긴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최종적으로는 그 지역에 직접 가야 되겠죠. 그래서 칼도가 나온 겁니다. 이길 것 칼로서 진정하게 승리를 확정 짓는다는 거죠.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개패입니다. 또는 재물패죠. 조개는 재물을 의미하니까요. 눈목 나눌 팔입니다. 눈으로 보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상품의 가치를 눈으로 보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재물을 볼 줄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물패자가 됩니다. 볼견자입니다. 눈목 걷는 사람이 걸어가서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죠. 볼견이 되겠습니다. 머리 혈자입니다. 조개패, 재물패, 재물이죠. 아래하자입니다. 아래하자, 과거에, 옛날에 과거, 그러니까 아래하자 점이 하나 더 있지만 그보다 앞선 글자가 점이 없었습니다. 아래 재물을 보고 아래에 재물이 있으니까 머리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든가 아니면 머리를 앞으로 숙여서 봐야 되겠죠. 머리 혈이 되겠습니다. 재물이 아래에 있으니까 머리를 이용해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보아야 되겠죠. 어쨌든 머리를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혈자가 되겠습니다. 재물이 아랫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번 시간에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풀설자입니다. 말서문이죠. 칠수자입니다. 말하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등을 두드린다든가 옆구리 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베푼다는 얘기입니다. 베풀설자입니다. 말하기도 하며 옆구리를 치기도 하며 베푼다. 베풀설입니다. 말씀설입니다. 말씀은이죠. 바꿀테입니다. 말을 바꾸어가면서 설명한다는 거죠. 지식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설입니다. 살필양입니다. 서울경, 클경이죠. 또는 말씀은이죠. 말씀은 서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살필양이 되겠습니다.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잘 살펴야 한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필양입니다. 글경은 말이 많다는 것은 내용이 많다는 얘기겠죠. 살필양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촌입니다. 나무목 가골촌이죠. 나무가 가깝게 계속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마을이라는 거죠. 그림을 그린 것처럼 나무가 작은 나무들이 쫙 박혀 있습니다. 울타리라고 보면 됩니다. 집안이 울타리겠죠. 마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제목제자입니다. 제주제자죠. 나무를 가지고 제주를 부리려면 당연히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제자가 되겠습니다. 편지차립니다. 나무목 세월입니다. 새를 이용해서 나무를 묶어서 보낸다. 편지를 보냈다는 얘기죠. 편지차립니다. 매를 이용해서 새의 발에 나무를 묶어, 그때는 종이가 없던 시절이죠. 그래서 편지차리 되겠습니다. 제목제 마을촌. 이번 시간에 건널도입니다. 건널도. 물수변이죠. 물수는
물수죠. 이 글자가 두 개로 합쳐져 가운데에서 도움을 줄 때는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물수변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물수를 쓰게 되면은 수도라고 읽을 수도 있다는 어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써서 삼수변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헤아릴 도죠. 물을 헤아린다는 거죠. 물을 헤아려서 건넨다는 얘기입니다. 무턱대고 건네면 어떻게 됩니까? 급류에 휩쓸릴 수도 있죠. 그래서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측정해서 건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넬 도입니다. 건넬도. 물을 헤아려서 건넨다는 겁니다. 도하. 물하자죠. 물을 건넨다는 겁니다. 누를황입니다. 서물립입니다. 서물립. 서물립. 그 다음 하나일이죠. 21년 동안 자유롭게 사방팔방 방치하면 들판이 누렇게 변한다는 거죠. 잡초가 왕성합니다. 잡초들은 겨울이 되게 되면 누른빛을 나타내죠. 그래서 21년 동안 자유롭게 방치해 두면 겨울에는 사방팔방 누렇게 색을 띈다. 해서 누를 황자가 되겠습니다. 황사현상이죠. 모래사자입니다. 돌이 작게 부수어지면 모래가 되죠. 돌석, 적을소, 돌이 잔잔하게 부서지면 모래가 됩니다. 이건 모래사자입니다. 모래사자가 되죠. 을을 황입니다. 건널도, 물수, 변, 헤아릴 도자죠. 물은 헤아려서 수면 깊이를 헤아려서 짐작해서 건넨다는 거죠. 그래서 건널도가 되겠습니다. 도하. 누를황은 서물립입니다. 서물립. 요 한자가 서물립입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21일 동안 자유롭게 방치하면 사방팔방 들판이 온갖 잡초로 뒤덮인다. 겨울이면 누런 색깔을 띈다. 말라서 그렇죠. 누를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21년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열십이 두 개죠. 열십이. 그러니까 서물이죠. 1이죠. 21년 동안. 그러면 하나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땅을 의미합니다. 두이는 아랫부분은 땅을 의미하고 하늘은 윗부분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한일자가 아랫부분에 쓰이면 땅, 위쪽에 쓰이면 하늘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땅이겠죠. 21년 동안 땅 아래에 땅을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 방치하면 사방팔방 누른색을 띠게 된다. 황야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누를 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월 폭발할 폭 한자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월 폭이죠. 해일입니다. 또는 날일이죠. 함께 공입니다. 물수죠. 해와 물이 함께 하니까 사나운 광경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해와 물은 상극이죠. 해가 많이 뜨게 되면 물이 증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와 물이 함께 하면 굉장히 사나운 것처럼 보인다. 사나울 폭. 예를 들어서 폭포수가 물이 떨어질 때 보면 햇빛이 있는 날과 없는 날 차이가 많이 나죠.
햇빛이 있는 날은 굉장히 사납게 보입니다. 물 떨어지는 폭포수가요. 그래서 폭력. 그 다음 폭발할 폭입니다. 불화 산화할 폭. 불을 붙여서 사납게 접근하면 폭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면 폭약이 폭발한다는 얘기죠. 과거에 보면 총 같은 경우 보면 임진왜란 당시에요. 일본에서 조총을 썼죠. 조총. 화약을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사납게 붙이면 폭발한다는 거죠. 폭발할 폭발입니다. 폭발, 폭력, 사나울 폭. 물과 해가 함께 하면 사나워진다. 그래서 폭포수에 보면 해가 쨍쨍할 때는 굉장히 물이 사납게 보이죠. 폭포수가 떨어질 때. 사나울 폭, 폭력, 폭발할 폭, 불화. 불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사납게 폭발한다는 거죠. 화약을 이용해서 폭발하는 장면이죠. 폭발. 폭발, 폭력, 사나울 폭, 폭발할 폭. 한자를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사나울 폭, 음과 훈에 맞게끔 한자를 파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를 깨트리는 거죠.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분해한다는 얘기죠. 분해해서 조립하게 되면 연상 효과를 일으키면서 학습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장할 장, 헷갈릴 미, 유혹할 미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할 장입니다. 살미자죠. 그 다음 집음자입니다. 흙토죠. 집에 흙을 이용해서 살처럼 가늘게 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뭐한다? 단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비유하면은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는 것과 유사하죠. 여기서는 집을 짓고 있는 부분에서 마무리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치장하다. 현재는 페인트를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횟가루를 이용했습니다. 다음 헷갈릴 미자입니다. 살미자죠. 갈착입니다. 보시다시피 살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흐트러지게 되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살을 찾기에는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헷갈릴 미자가 되겠습니다. 살이 가버리면, 살이 움직이게 되면 헷갈린다는 얘기죠. 처음 봤던 동일한 살을 선택하기는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헷갈릴 미자가 되겠습니다. 단장할 장, 살미, 지범, 흙토. 살가루처럼 얇게 해서 집에 흙을 바르니까 그것은 단장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페인트를 칠하지만 과거에는 주로 횟가루, 돌을 잘게 부수어서 칠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헷갈릴 미, 살미, 갈착. 살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가버리니까 내가 처음에 지정했던 그 살을, 동일한 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헷갈린다.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모양이 비슷하니까요. 헷갈릴 미, 미로, 사랑의 미로, 출구를 찾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을 미로라고 하죠. 헷갈릴 미, 단장할 장, 치장, 미로 되겠습니다. 단장할 장, 살을 살가루처럼 작게 가서 흙을 이용해서 집에다가 단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부분이 되겠죠. 치장, 헷갈릴 미, 살미, 갈착. 살이 충격에 의해서 또는 어떤
주위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 버리니까, 가버리니까 똑같은 살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 헷갈린다. 헷갈릴 밑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을 이, 날개익 한자어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을 이자입니다. 밭전자죠. 밭전 함께 공입니다. 그래서 밭 안에 동일한 식물을 재배하여도 크기와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밭에는 함께하지만 내용물은 형태나 크기, 무게가 다 다르다. 다를 리가 되겠습니다. 차이. 날개익자 되겠습니다. 날개익. 기두죠. 기두입니다. 그 다음 다를 리죠. 깃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새의 깃 좌우는 포개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깃이 다르게 움직일 때는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날개익입니다. 새가 날릴 수가 있는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이고 상호 도우는 것이죠. 한쪽 날개가 없으면 날지는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달을 이자입니다. 밭전 함께공. 밭 안에는 함께 하지만 밭 테두리 안에는 같이 내용물이 있지만 수확을 하게 되면 크기나 형태, 무게가 다 다르다는 거죠. 각기 제품이 동일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를 이자입니다. 차이 2. 날개익, 기두, 다를 리. 날개를 다르게 할 때는 상호간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울익 또는 날개를 다르게 할 때는 날개를 펼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개익 되겠습니다. 깃을 다르게 할 때는 펼칠 때 사람이 손이 이렇게 좌우 손가락이 이렇게 동일하게 합쳐지지 않죠. 합쳐지지 않습니다. 날개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깃이 다른 것은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한쪽 날개가 없으면 날지를 못하겠죠. 좌익. 그래서 차이, 좌익, 차이, 좌익. 다를리. 밭 안에의 내용물은 같지만 배추, 배추. 뭐 있습니까? 감자. 같은 밭 안에, 테두리 안에 심었지만 내용물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크기나 중량이나 모양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를 이자가 되겠습니다. 차이. 날개익은 기두죠. 다를 이자입니다. 깃을 다르게 할 때, 깃을 다르게 할 때는 날개를 펼칠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개익. 날개를 펼치게 되면 서로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날개 하나를 가지고는 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날개익, 다를리, 차이, 좌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우건, 삼가할 건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 변입니다. 사람인 변. 사람인이죠. 변으로 사용될 때는 변형이 됩니다. 그 다음 진흙건이죠. 사람이 진흙 속에서 행진을 한다면, 걷는다면 겨우 걸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겨우 건, 작을 건, 적을 건 되겠습니다. 근소하다, 근소한 차이라는 말 쓰죠. 상갈근자입니다. 말씀은이죠. 겨우 건자입니다. 진흙건이죠. 진흙건. 사람 말이
사람이 진흙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조심해서 걸어가겠죠. 진흙탕 길이라면. 그래서 말도 진흙에 가는 것처럼, 진흙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상가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하 신연할 때 근하, 겨우 근자입니다. 여기서 겨우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적다는 의미도 있고 가까스로 그 일을 했다, 겨우 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겨우 근자입니다. 사람인변의 진흙근입니다. 사람이 진흙 속에 걸음을 걷는다면 겨우 걷겠죠. 잘 못 걷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것은 적은 어떤 진행을 의미하겠죠. 빨리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을 건, 겨우 건 되겠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다. 또는 근소한 차이로 행동을 했다.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겨우 근자가 되겠습니다. 근소. 상갈근, 말씀음의 진흙근이죠. 사람이 진흙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진흙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조심해야 되겠죠. 상가해야 되겠죠. 행동을 상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가할 근, 조심할 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하, 근소, 근하, 근소. 이번 시간에는 악길석, 어긋날착 한자어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심변입니다. 마음심변이죠. 이 마음심을 좌측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측에 한자를 쓰게 됩니다. 마음심, 오래를 쓰기죠. 애석, 마음이 오래 잔재하고 있다는 것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악길석 되겠습니다. 어긋날착이죠. 쇠금입니다. 성김으로 사용되지만 이때는 쇠금으로 사용됐죠. 그러니까 훈이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어긋날착. 쇠붙이도 오래되면은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긋날착이 되겠습니다. 녹이 슬면 어긋나죠. 차고, 애석하다. 차고, 애석하다. 마음이 오래되면, 마음이 오래 두고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을 아낀다는 거죠. 그래서 악길석 되겠습니다. 애석하다, 애석, 어긋날착입니다. 쇠금이죠. 성김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쇠금으로 사용됨으로써 음과 훈이 거꾸로 얘기했죠. 훈과 음이 두 개란 얘기죠. 음이 두 개란 얘기입니다. 쇠금, 성김, 금으로도 사용되고 김으로도 사용된다는 얘기죠. 훈과 음이 두 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쇠도 오래되면은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식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식되면 쇠도 나무처럼 얽어집니다. 오래되면. 그래서 차고, 악길석, 어긋날착, 애석하다, 착오를 일으키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오래된다는 것은, 오래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그 대상을 상당히 아끼고 있다. 그래서 악길석이 되겠습니다. 쇠도 오래되면은 어긋난다는 거죠. 쇠붙이도 오랜 세월이 되면 부식되기 때문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어긋날착이 되겠습니다. 어긋날착, 악길석, 차고, 애석, 차고, 애석. 이번 시간에는 쇳돌광, 넓을광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쉬운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는 방법을. 널을 광입니다. 집음이죠. 그 다음 남은 것이 누를 황입니다. 누를 황이죠. 집 아래에 누른 덜판이 있다. 그래서 덜판은 넓죠. 그래서 넓을 광이 되겠습니다. 집 안에 누른 것은 황금색은 눈에 잘 띄입니다. 확 트여 있다는 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넓을 광이 되겠습니다. 광야. 그 다음 두 번째 쇳돌광입니다. 쇠금이죠. 넓을 광입니다. 쇠의 성분이 넓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포되어 있는 것은 쇳돌이라는 얘기죠. 쇳돌이라는 것은 쇠붙이의 성분이 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광물이라고 하죠. 광물. 넓을 광입니다. 집음, 누를 황입니다. 집 아래에 누른 것이 있다. 누른 것은 금빛 색깔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띕니다. 눈에 잘 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확 내용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누른 덜판, 누른 덜판은 넓습니다. 넓을 광입니다. 그래서 광야. 그 다음 요 한자 부분 있죠. 덜야자죠. 아들 자자가 아니고 나여자입니다. 창창 곤배정입니다. 창과 곤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아들 자자는 마칠요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어야 마친다는 것은 아들입니다. 과거에는 아들 하나를 놓기 위해서 10공주를 놓기도 하죠. 선 제사 때문에 관련된 거고, 가문에 대를 끌어서 안 된다는 이런 유교 사상이 잔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딸 둘, 딸 하나 있는 집이 굉장히 많죠. 과거 100년 전과 지금 현재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칠요 하나, 일. 하나가 될 때까지 마치는 것은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들. 그래서 아들 자자가 됩니다. 나여자는 창모, 곤배정. 창과 공배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을리, 나여, 마을에 있는 내가 지금 현재 마을에 있는 곳은 덜이라는 것이죠. 잠자는 것 외에는 항상 덜판에서 일을 해야 하는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 쇳돌광은 세금,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후는, 두 번째 음은 성김이죠. 성김, 쇠금, 금금 이렇게 사용되죠. 그래서 훈과 음이 두 개란 얘기입니다. 훈과 음이 두 개란 얘기입니다. 음은 쇠금, 성김이죠. 소리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쇠를 넓게 함유하고 있는 것은 쇳돌이다. 쇳돌이라는 것은 쇠붙이의 성분이 돌에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쇳돌, 쇳돌광 되겠습니다. 광물, 광야 이렇게 되겠죠. 광물, 광야. 이번 시간에는 산화울폭, 폭발할 폭 한자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울폭이죠. 해일입니다. 또는 날일이죠. 함께 공입니다. 물수죠. 해와 물이 함께 하니까 사나운 광경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해와 물은 상극이죠. 해가 많이 뜨게 되면 물이 증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와 물이 함께 하면
굉장히 사나운 것처럼 보인다. 사나울 폭. 예를 들어서 폭포수가 물이 떨어질 때 보면 햇빛이 있는 날과 없는 날 차이가 많이 나죠. 햇빛이 있는 날은 굉장히 사납게 보입니다. 물 떨어지는 폭포수가요. 그래서 폭력. 그 다음 폭발할 폭입니다. 불화, 사나울 폭. 불을 붙여서 사납게 접근하면 폭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면 폭약이 폭발한다는 얘기죠. 과거에 보면 총 같은 경우 보면 임진왜란 당시에요. 일본에서 조총을 썼죠. 조총. 화약을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사납게 붙이면 폭발한다는 거죠. 폭발할 폭. 폭발입니다. 폭발, 폭력, 사나울 폭. 물과 해가 함께 하면 사나워진다. 그래서 폭포수에 보면 해가 쨍쨍할 때는 굉장히 물이 사납게 보이죠. 폭포수가 떨어질 때. 사나울 폭, 폭력, 폭발할 폭, 불화. 불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사납게 폭발한다는 거죠. 화약을 이용해서 폭발하는 장면이죠. 폭발. 폭발, 폭력, 사나울 폭, 폭발할 폭. 한자를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사나울 폭, 음과 훈에 맞게끔 한자를 파사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를 깨트리는 거죠.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분해한다는 얘기죠. 분해해서 조립하게 되면 연상 효과를 일으키면서 학습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겨우건, 삼가할 건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인변입니다. 사람인변. 사람인이죠. 변으로 사용될 때는 변형이 됩니다. 그 다음 진흙건이죠. 사람이 진흙 속에서 행진을 한다면, 걷는다면 겨우 걸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겨우 건, 작을 건, 적을 건 되겠습니다. 근소하다, 근소한 차이라는 말 쓰죠. 상갈 근자입니다. 말씀은이죠. 겨우 근자입니다. 진흙건이죠. 진흙건. 사람 말이 사람이 진흙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조심해서 걸어가겠죠. 진흙탕 길이라면. 그래서 말도 진흙에 가는 것처럼, 진흙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굉장히 삼가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하 신연할 때 근하, 겨우근자입니다. 여기서 겨우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적다는 의미도 있고 가까스로 그 일을 했다, 겨우 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겨우근자입니다. 사람인변의 진흙건입니다. 사람이 진흙 속에 걸음을 걷는다면 겨우 걷겠죠. 잘 못 걷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그것은 적은 어떤 진행을 의미하겠죠. 빨리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을 건, 겨우 건 되겠습니다. 근소한 차이로 어떤 행동을 하지 못했다. 또는 근소한 차이로 행동을 했다.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겨우 근자가 되겠습니다. 근소. 상갈근, 말씀음의 진흙건이죠. 사람이 진흙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진흙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조심해야 되겠죠. 상가해야 되겠죠. 행동을 상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가할 건, 조심할 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하.
근화, 근소, 근화, 근소. 이번 시간에는 달을 이, 날개익, 한자어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을 이자입니다. 밭전자죠. 밭전, 함께 공입니다. 그래서 밭 안에 동일한 식물을 재배하여도 크기와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밭에는 함께하지만 내용물은 형태나 크기, 무게가 다 다르다. 다를 리가 되겠습니다. 차이, 날개익자 되겠습니다. 날개익, 기두죠. 기두입니다. 그 다음 다를 리죠. 깃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새의 깃 좌우는 포개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깃이 다르게 움직일 때는 난다는 거죠. 그래서 날개익입니다. 새가 날릴 수가 있는 것은 날개가 있기 때문이고 상호 도우는 것이죠. 한쪽 날개가 없으면 날지는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달을 이자입니다. 밭전, 함께공. 밭 안에는 함께 하지만 밭 테두리 안에는 같이 내용물이 있지만 수확을 하게 되면 크기나 형태, 무게가 다 다르다는 거죠. 각기 제품이 동일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을 이자입니다. 차이 2. 날개익, 기두, 다를 리. 날개를 다르게 할 때는 상호간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울익 또는 날개를 다르게 할 때는 날개를 펼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개익 되겠습니다. 깃을 다르게 할 때는 펼칠 때 사람이 손이 이렇게 좌우 손가락이 이렇게 동일하게 합쳐지지 않죠. 합쳐지지 않습니다. 날개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깃이 다른 것은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한쪽 날개가 없으면 날지를 못하겠죠. 좌익. 그래서 차이, 좌익, 차이, 좌익. 다를리. 밭 안에의 내용물은 같지만 배추, 배추. 뭐 있습니까? 감자. 같은 밭 안에, 테두리 안에 심었지만 내용물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크기나 중량이나 모양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를 이자가 되겠습니다. 차이. 날개익은 기두죠. 다를 이자입니다. 깃을 다르게 할 때, 깃을 다르게 할 때는 날개를 펼칠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개익. 날개를 펼치게 되면 서로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날개 하나를 가지고는 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날개익, 다를리, 차이, 좌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살필규 과정과 한자어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필규자입니다. 실사 변이죠. 변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변이라고 합니다. 좌측에 사용되는 한자는 변, 우측에 사용되는 것은 방이라고 하죠. 변방. 변방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가장 끝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실이 얽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펴서 얽힌 부분을 잘 풀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살필 규자가 되겠습니다. 실이 얽혀 있는 것은 사용하려면 잘 살펴서 얽혀 있는 부분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살필 규자가 됩니다. 분규입니다. 분규.
여기서 말하는 분규는 노사분규겠죠. 그 다음 과정 과자입니다. 벼화, 말 두입니다. 벼가 말, 한 말, 두 말 이렇게 헤아릴 때, 수확할 때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모내기도 해야 되고 병충해도 예방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과정을 벼를 3월 달에 심는다고 하면 10월경에 추수한다 그러면 약 대략 6, 7개월 동안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과정 과자가 되겠습니다. 벼를 수확하는 말을 이용해서 수확할 때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해야 되겠죠.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거두지 않으면은 병충해로서 수확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정 과자가 되겠습니다. 살필규, 분규, 과정과 과목, 실사, 얽힐구, 실이 얽혀 있는 부분은 잘 살펴서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살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과정과 벼가 되기 전까지는 벼가 되어서 말을 이용해서 수확할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말이죠. 그래서 과목 되겠습니다. 과목, 분규, 노사, 분규. 이번 시간은 홍수, 넓을 공손할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입니다. 물수변이죠. 물수변, 동일한 한자죠. 물수변, 함께 공입니다. 물이 함께 모이니까 홍수가 발생하는 거죠. 홍수입니다. 홍수는 넓은 지역에 분포가 되죠. 그래서 넓을 홍입니다. 두 번째, 공손할 공입니다. 함께 공이죠. 함께 공, 마음심 밑입니다. 마음심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한자가 마음심이죠. 마음심 밑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아랫부분에 사용되기 때문에 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은 공동생활에서 공손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홍수입니다. 물수변이죠. 함께 공입니다. 물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물이 집중적으로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홍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홍수입니다. 홍수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넓은 지역을 분포해서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넓을 홍이 되겠습니다. 홍수라고 되어 있죠. 공손할 공입니다. 마음심입니다. 마음심 밑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가장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붙이기 때문에 위, 아래, 밑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마음이 공손해야 된다. 서로가 말이죠. 그래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 한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한자를 도입할 당시에는 유교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공손할 공이 되겠습니다. 공경이죠. 공경입니다. 넓을 홍, 공손할 공, 홍수, 공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루분, 정밀할 정, 한자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습득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미자죠.
삶입니다. 나눌 분이죠. 살을 계속 나누게 되면, 살을 계속 쪼개게 되면 가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루 분자가 되겠습니다. 분쇄. 분쇄하자 용어를 많이 쓰죠. 분쇄. 가는 거죠. 그 다음 정밀할 정자입니다. 삶이. 풀을 청이죠. 살을 도종을 통해서 풀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벼를 10분이라고 했을 때 깎으면 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알은 작아지고 빛은 흰빛으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해진다는 얘기죠. 정밀할 정자가 되겠습니다. 가루분, 삶이 나눌 분. 살을 계속 쪼개고 나누면은 나중에는 가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쇄. 정밀할 정. 삶이 풀을 청. 살이 풀어도록 도종을 하게 되면 또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밀할 정, 또렷할 정 되겠습니다. 또렷하게 흰색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겠죠. 정미, 분쇄, 가루분. 살을 계속적으로 쪼개면 나누면 가루가 된다는 얘기죠. 정밀할 정입니다. 삶이 풀을 청. 살의 색깔이 푸른색을 띠게 된다는 것은 도종을 계속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뚜렷한 흰색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밀할 정, 뚜렷할 정 하면 되겠습니다. 정밀, 정미, 분쇄 이렇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빛날화, 마칠필 한자에 대해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날 화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파자 분석을 하면 쉽게 기억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풀초, 하나일, 다시 풀초, 하나일, 맨 아랫부분이 열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을 내보면 풀 하나, 풀 한 포기는 10월이면 화려해진다. 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풍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풍. 10월이면 단풍을 맺게 되죠. 그래서 풀 한 포기가 모두가 생물은 10월 되면 절정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날 화, 화려할 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화촉이죠. 결혼식 할 때 화촉. 마칠필입니다. 밭전이죠. 밭전. 풀초입니다. 하나이죠. 밭에 있는 풀 한 폭이라도 10월이면 성장을 마친다라고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밭에 있는 풀 한 폭이라도 10월이면 성장을 마친다. 그래서 이제 11월 정도 되면 겨울로 들어가는 길목이니까 이런 한자가 탄생하게 되겠죠. 마칠필입니다. 빛날화. 통으로 외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풀 보십시오. 풀 한 폭이 10월이면 화려하게 단풍을 맺는다. 빛날화, 화려할 화. 밭전, 밭에 있는 풀 한 폭이라도 10월이면 대부분 성장을 멈추게 된다. 11월이면 이제 겨울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칠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칠필, 빛날화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필경, 화촉. 필경, 화촉. 이번 시간에는 단장할 장, 헷갈릴 미, 유혹할 미,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할 장입니다. 살미자죠. 그 다음 지범자입니다. 흙토죠. 집에 흙을 이용해서 살처럼 가늘게 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뭐한다? 단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비유하면은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는 것과 유사하죠. 여기서는 집을 짓고 있는 부분에서 마무리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치장하다. 현재는 페인트를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횟가루를 이용했습니다. 다음 헷갈릴 미자입니다. 살미자죠. 갈착입니다. 보시다시피 살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흐트러지게 되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살을 찾기에는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헷갈릴 미자가 되겠습니다. 살이 가버리면, 살이 움직이게 되면 헷갈린다는 얘기죠. 처음 봤던 동일한 살을 선택하기는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헷갈릴 미자가 되겠습니다. 단장할 장, 살미, 지범, 흙토. 살가루처럼 얇게 해서 집에 흙을 바르니까 그것은 단장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페인트를 칠하지만 과거에는 주로 횟가루, 돌을 잘게 부수어서 칠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헷갈릴 미, 살미, 갈착. 살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가버리니까 내가 처음에 지정했던 그 살을, 동일한 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헷갈린다.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모양이 비슷하니까요. 헷갈릴 미, 미로, 사랑의 미로, 출구를 찾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을 미로라고 하죠. 헷갈릴 미, 단장할 장, 치장, 미로 되겠습니다. 단장할 장, 살을 살가루처럼 작게 가서 흙을 이용해서 집에다가 단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부분이 되겠죠. 치장, 헷갈릴 미, 살미, 갈착. 살이 충격에 의해서 또는 어떤 주위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 버리니까, 가버리니까 똑같은 살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 헷갈린다. 헷갈릴 미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석, 빌릴차, 한자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석입니다. 서물입이죠. 서물입입니다. 열십이 두 개니까요. 하나일입니다. 21일이죠. 날일입니다. 21일은 옛날 얘기다. 그래서 애석입니다. 그래서 21일 외우는 방법은 3주, 37이 20일이죠. 3주라고 외우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이 7일이니까요. 병아리 부화 기간도 21일입니다. 21일은 옛날 얘기다. 애석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빌릴차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애석입니다. 사람과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사귀게 되면 물건을 빌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주로 이 한자어를 만들어질 당시에는 주변 이웃이겠죠. 식량이나 도구 등을 빌렸었겠죠. 현재처럼 다양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아주 간단했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말이죠. 애석 21일은 날이죠. 20하루 일은 옛날 얘기다. 애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일을 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일. 날짜가 아니고요. 이번에 해일로 설명하게 되면 풀초가 되겠습니다. 하나일은 땅을 의미합니다. 풀 아래로 뭡니까? 해가 내려갔으니까 해가 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해가 떠 있는 그 상황은 지난 얘기다. 그래서 지날석, 애석 되겠습니다.
빌릴 차. 사람인 변에 사람인 변, 사람인 변이죠. 똑같은 할자는 사람인입니다. 이 사람인이 변으로 사용될 때, 좌측에 사용될 때는 이 사람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인 변을 변형이 되어 사용되죠. 이 사람인을 사용하게 되면 혹시나 인석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 인변으로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 인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이 오래되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귀면 주변 이웃을 말하겠죠. 식량이나 도구를 빌리기도 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식량이나 도구를 빌려줄 턱이 없겠죠. 그래서 빌릴 차자가 되겠습니다. 차용. 차용하다죠. 이번 시간에는 살필규 과정과 한자어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필규자입니다. 실사 변이죠. 변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변이라고 합니다. 좌측에 사용되는 한자는 변, 우측에 사용되는 것은 방이라고 하죠. 변방. 변방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가장 끝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실이 얽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펴서 얽힌 부분을 잘 풀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살필 규자가 되겠습니다. 실이 얽혀 있는 것은 사용하려면 잘 살펴서 얽혀 있는 부분을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살필 규자가 됩니다. 분규입니다. 분규. 여기서 말하는 분규는 노사분규겠죠. 그 다음 과정 과자입니다. 벼화. 말두입니다. 벼가 말, 한 말, 두 말 이렇게 헤아릴 때, 수확할 때는 수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모내기도 해야 되고 병충해도 예방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과정을 벼를 3월 달에 심는다고 하면 10월경에 추수한다 그러면 약 대략 6, 7개월 동안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과정 과자가 되겠습니다. 벼를 수확하는 말을 이용해서 수확할 때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관리해야 되겠죠.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거두지 않으면은 병충해로서 수확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정 과자가 되겠습니다. 살필규, 분규, 과정과 과목, 실사, 얽힐구, 실이 얽혀 있는 부분은 잘 살펴서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살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과정과 벼가 되기 전까지는 벼가 되어서 말을 이용해서 수확할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5개월에서 7개월 정도 말이죠. 그래서 과목 되겠습니다. 과목, 분규, 노사, 분규. 이번 시간에는 빛날화, 마칠, 필 한자에 대해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날 화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파자 분석을 하면 쉽게 기억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풀초, 하나일, 다시 풀초, 하나일, 맨 아랫부분이 열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을 내보면 풀 하나, 풀 한 포기는 10월이면 화려해진다. 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풍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풍. 10월이면 단풍을 맺게 되죠. 그래서 풀 한 포기가 모두가
생물은 10월 되면 절정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날 화, 화려할 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화촉이죠. 결혼식 할 때 화촉. 마칠필입니다. 밭전이죠. 밭전. 풀초입니다. 하나이죠. 풀, 밭에 있는 풀 한 폭이라도 10월이면 성장을 마친다라고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밭에 있는 풀 한 폭이라도 10월이면 성장을 마친다. 그래서 이제 11월 정도 되면 겨울로 들어가는 길목이니까 이런 한자가 탄생하게 되겠죠. 마칠 필입니다. 빛날 화. 통으로 외우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풀 보십시오. 풀 한 폭이 10월이면 화려하게 단풍을 맺는다. 빛날 화, 화려할 화. 밭전, 밭에 있는 풀 한 폭이라도 10월이면 대부분 성장을 멈추게 된다. 11월이면 이제 겨울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마칠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칠필, 빛날 화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필경, 화촉, 필경, 화촉. 이번 시간에는 단장할 장, 헷갈릴 미, 유혹할 미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할 장입니다. 살미자죠. 그 다음 지범자입니다. 흙토죠. 집에 흙을 이용해서 살처럼 가늘게 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뭐한다? 단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비유하면은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는 것과 유사하죠. 여기서는 집을 짓고 있는 부분에서 마무리 작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치장하다. 현재는 페인트를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횟가루를 이용했습니다. 다음 헷갈릴 미자입니다. 살미자죠. 갈착입니다. 보시다시피 살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흐트러지게 되면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살을 찾기에는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헷갈릴 미자가 되겠습니다. 살이 가버리면, 살이 움직이게 되면 헷갈린다는 얘기죠. 처음 봤던 동일한 살을 선택하기는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헷갈릴 미자가 되겠습니다. 단장할 장, 살미, 지범, 흙토. 살가루처럼 얇게 해서 집에 흙을 바르니까 그것은 단장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페인트를 칠하지만 과거에는 주로 횟가루, 돌을 잘게 부수어서 칠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헷갈릴 미, 살미, 갈착. 살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가버리니까 내가 처음에 지정했던 그 살을, 동일한 살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헷갈린다. 크기가 거의 비슷하고 모양이 비슷하니까요. 헷갈릴 미, 미로, 사랑의 미로, 미로, 출구를 찾기가 조금 힘든 그런 부분을 미로라고 하죠. 헷갈릴 미, 단장할 장, 치장, 미로 되겠습니다. 단장할 장, 살을 살가루처럼 작게 가서 흙을 이용해서 집에다가 단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부분이 되겠죠. 치장, 헷갈릴 미, 살미, 갈착. 살이 충격에 의해서 또는 어떤 주위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 버리니까, 가버리니까 똑같은 살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 헷갈린다. 헷갈릴 미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홍수, 넓을 홍, 공손할 공,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홍입니다. 물수변이죠. 물수변, 동일한 한자죠. 물수변, 함께 공입니다. 물이 함께 모이니까 홍수가 발생하는 거죠. 홍수홍입니다. 홍수는 넓은 지역에 분포가 되죠. 그래서 넓을 홍입니다. 두 번째, 공손할 공입니다. 함께 공이죠. 함께 공, 마음심 밑입니다. 마음심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한자가 마음심이죠. 마음심 밑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의 아랫부분에 사용되기 때문에 밑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은 공동생활에서 공손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공동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홍수홍입니다. 물수변이죠. 함께 공입니다. 물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물이 집중적으로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홍수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홍수홍입니다. 홍수는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넓은 지역을 분포해서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홍수홍, 넓을 홍이 되겠습니다. 홍수라고 되어 있죠. 공손할 공입니다. 마음심입니다. 마음심 밑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가장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붙이기 때문에 위, 아래, 밑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 마음이 공손해야 된다. 서로가 말이죠. 그래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또는 이 한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한자를 도입할 당시에는 유교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공손할 공이 되겠습니다. 공경이죠. 공경입니다. 넓을 홍, 공손할 공, 홍수, 공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루분, 정밀할 정, 한자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습득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미자죠. 살미입니다. 나눌 분이죠. 살을 계속 나누게 되면, 살을 계속 쪼개게 되면 가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루분자가 되겠습니다. 분쇄, 분쇄하자 용어를 많이 쓰죠. 분쇄, 가는 거죠. 그 다음 정밀할 정자입니다. 살미, 풀을 청이죠. 살을 도정을 통해서 풀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정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벼를 10분이라고 했을 때 깎으면 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살알은 작아지고 빛은 흰빛으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해진다는 얘기죠. 정밀할 정자가 되겠습니다. 가루분, 살미, 나눌분. 살을 계속 쪼개고 나누면은 나중에는 가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쇄, 정밀할 정, 살미, 풀을 청. 살이 풀어도록 도정을 하게 되면 또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밀할 정, 또렷할 정 되겠습니다. 또렷하게 흰색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겠죠. 정미, 분쇄, 가루분. 살을 계속적으로 쪼개면 나누면 가루가 된다는 얘기죠. 정밀할 정입니다. 살미, 풀을 청. 살의 색깔이 푸른색을 띠게 된다는 것은 도정을 계속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뚜렷한 흰색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정밀할 정, 뚜렷할 정 하면 되겠습니다.
정밀, 정미, 분쇄 이렇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강계보다는 헤아릴계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오를 바릅니다. 하늘천이죠. 하늘에 피어오르는 것을 헤아린다는 거죠. 걸음을 걸어서 거리를 잰다는 것, 측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헤아릴계, 청강계. 필발, 출발하다는 뜻이죠. 활공입니다. 몽둥이수. 활에 몽둥이를, 화살을 의미하겠죠. 활에 화살을 가지고 피어오르게 하니까 쏜다는 얘기입니다. 피어오르다는 뜻은 아시겠죠? 안개가 피어오르다. 오를등입니다. 콩두죠. 콩이 피어오르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오를등자가 됩니다. 오를등, 콩두. 몽둥이 숫자는 화살에 해당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주자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주인 주자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 한 곳에 머무니까 어떡합니까? 그곳에 산다는 거죠. 정착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주자가 되겠습니다. 갈왕자입니다. 걸을 척이죠. 주인주입니다. 걸어가다 보면 누가 주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가다 보면 누가 주인인 줄 알겠죠. 주인은 남으니까요. 갈왕입니다. 아름다울 가짜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수옥규 또는 상토규입니다. 흑토가 두 개니까 상토규, 수옥규. 수옥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스러운 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스럽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다, 아름다울까 되겠습니다. 아름다울까, 갈왕, 살주 되겠죠. 주인주, 수옥규, 수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스러운, 굉장히 신비로운, 좋은 이런 뜻입니다.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간무로 대표음을 청간무로 풀이하면 안 됩니다. 무성할 무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뚫을 권이죠. 창고합니다. 창은 관리를 잘하게 되면 무수하게 찌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성할 무입니다. 무성할 무, 청간무. 개술입니다. 무성할 무, 하나일이죠. 무수한 세월, 한결같이, 하나같이, 사람과 같이 해온 동물은 개다는 얘기죠. 개술입니다. 무수한 세월, 하나같이, 한결같이, 사람과 같이 해온 동물은 멍멍이, 강아지, 개술이다. 그 다음 별자리 숫자입니다. 무수할 무자죠. 불똥주입니다. 무수하지만 불똥을 하나를 가지고 지키는 게 훨씬 낫겠죠. 무수하지만 불똥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사람의 100명보다 낫습니다. 불똥 하나는 주변을 굉장히 밝게 만드니까요. 횃불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 별자리 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모양이 비슷한 한자를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할 준입니다. 성인하다. 얼음빙이죠. 새추입니다. 얼음이 얼 때 새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철새는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일종의 성인을 받고 단체로 전체가 다 이동하는 거죠. 새가. 그래서 성인 받고 가는 것처럼 보인다. 본받을 준, 성인할 준 되겠습니다. 물수의 새추죠. 물 주변에 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 이름 회가 됩니다. 물 이름 회. 그 다음 평평할 준입니다. 물수변 새추죠. 물 주변에 있는 새들이 뭡니까? 열십, 많다는 뜻입니다. 많은 새들이 이동할 때는 평평하게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평할 준이 되겠습니다. 열십은 많다는 뜻입니다. 물은 항상 평형을 유지하겠죠. 물은 많든 적든 수평을 유지합니다. 평평할 준이 되겠습니다.
물은 많은 물들이지만 물이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든가 또는 태평양이라 했든 모두가 물은 평평하다는 얘기입니다. 평평할 준. 물 이름은 강 이름이 많지만 모두가 평평하다. 수평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평할 준. 이번 시간에는 셋돌광, 넓을광 한자에 대해서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쉬운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는 방법을. 넓을광입니다. 집음이죠. 그 다음 남은 것이 누를황입니다. 누를황이죠. 집 아래에 누른 들판이 있다. 그래서 들판은 넓죠. 그래서 넓을 광이 되겠습니다. 집 안에 누른 것은 황금색은 눈에 잘 띄입니다. 확 트여 있다는 인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넓을 광이 되겠습니다. 광야. 그 다음 두 번째 쇳돌광입니다. 쇠금이죠. 넓을 광입니다. 쇠의 성분이 넓게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분포되어 있는 것은 쇳돌이라는 얘기죠. 쇳돌이라는 것은 쇠붙이의 성분이 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광물이라고 하죠. 광물. 넓을 광입니다. 집음, 누를황입니다. 집 아래에 누른 것이 있다. 누른 것은 금빛 색깔이기 때문에 눈에 잘 띕니다. 눈에 잘 띄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확 내용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누른 들판, 누른 들판은 넓습니다. 넓을 광입니다. 그래서 광야. 그 다음 요 한자 부분 있죠. 들자자죠. 아들 자자가 아니고 나여자입니다. 창창 곤배정입니다. 창과 곤배는 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소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리가 하면 되겠습니다. 아들 자자는 마칠료죠.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어야 마친다는 것은 아들입니다. 과거에는 아들 하나를 놓기 위해서 10공주를 놓기도 하죠. 선 제사 때문에 관련된 거고, 가문에 대를 끌어서 안 된다는 이런 유교 사상이 잔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딸 둘, 딸 하나 있는 집이 굉장히 많죠. 과거 100년 전과 지금 현재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칠료 하나, 일. 하나가 될 때까지 마치는 것은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들. 그래서 아들 자자가 됩니다. 나여자는 창모, 곤배정. 창과 공배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소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을리, 나여, 마을에 있는 내가 지금 현재 마을에 있는 곳은 덜이라는 것이죠. 잠자는 것 외에는 항상 들판에서 일을 해야 하는 농경사회에 있죠. 농경사회. 쇳돌광은 세금,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후는, 두 번째 음은 성김이죠. 성김, 쇠금, 금금 이렇게 사용되죠. 그래서 훈과 음이 두 개란 얘기입니다. 훈과 음이 두 개란 얘기입니다. 음은 쇠금, 성김이죠. 소리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쇠를 넓게 함유하고 있는 것은 쇳돌이다. 쇳돌이라는 것은 쇠붙이의 성분이 돌에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쇳돌, 쇳돌광 되겠습니다. 광물, 광야 이렇게 되겠죠. 광물, 광야. 이번 시간에는 산월 폭발할 폭,
한자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월폭이죠. 해일입니다. 또는 날일이죠. 함께 공입니다. 물수죠. 해와 물이 함께 하니까 사나운 광경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해와 물은 상극이죠. 해가 많이 뜨게 되면 물이 증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와 물이 함께 하면 굉장히 사나운 것처럼 보인다. 산월폭. 예를 들어서 폭포수가 물이 떨어질 때 보면 햇빛이 있는 날과 없는 날 차이가 많이 나죠. 햇빛이 있는 날은 굉장히 사납게 보입니다. 물 떨어지는 폭포수가요. 그래서 폭력. 그 다음 폭발할 폭입니다. 불화 산월폭. 불을 붙여서 사납게 접근하면 폭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면 폭약이 폭발한다는 얘기죠. 과거에 보면 총 같은 경우 보면 임진왜란 당시에요. 일본에서 조총을 썼죠. 조총. 화약을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을 사납게 붙이면 폭발한다는 거죠. 폭발을 폭발입니다. 폭발, 폭력, 산화울폭. 물과 해가 함께 하면 사나워진다. 그래서 폭포수에 보면 해가 쨍쨍할 때는 굉장히 물이 사납게 보이죠. 폭포수가 떨어질 때. 산화울폭, 폭력, 폭발할 폭, 불화. 불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사납게 폭발한다는 거죠. 화약을 이용해서 폭발하는 장면이죠. 폭발. 폭발, 폭력, 산화울폭, 폭발할 폭. 한자를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산화울폭, 음과 훈에 맞게끔 한자를 파사로 하는 것은 한자어를 깨트리는 거죠. 분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분해한다는 얘기죠. 분해해서 조립하게 되면 연상 효과를 일으키면서 학습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석, 빌일차 한자어를 파자 분석을 통해서 쉽게 학습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석입니다. 서물입이죠. 서물입입니다. 열십이 두 개니까요. 하나일입니다. 21일이죠. 날일입니다. 21일은 옛날 얘기다. 그래서 애석입니다. 그래서 21일 외우는 방법은 3주, 37이 20일이죠. 3주라고 외우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이 7일이니까요. 병아리 부화기간도 21일입니다. 21일은 옛날 얘기다. 애석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빌일차입니다. 사람인 변이죠. 애석입니다. 사람과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사귀게 되면 물건을 빌리기도 한다는 얘기죠. 주로 이 한자어를 만들어질 당시에는 주변 이웃이겠죠. 식량이나 도구 등을 빌렸었겠죠. 현재처럼 다양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아주 간단했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말이죠. 애석 21일은 날이죠. 20하루 일은 옛날 얘기다. 애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일을 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해일. 날짜가 아니고요. 이번에 해일로 설명하게 되면 풀초가 되겠습니다. 하나일은 땅을 의미합니다. 풀 아래로 뭡니까? 해가 내려갔으니까 해가 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해가 떠 있는 그 상황은 지난 얘기다. 그래서 지날석, 애석 되겠습니다.
빌릴 차. 사람인 변에 사람인 변이죠. 똑같은 할자는 사람인입니다. 이 사람인이 변으로 사용될 때, 좌측에 사용될 때는 이 사람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인 변을 변형이 되어 사용되죠. 이 사람인을 사용하게 되면 혹시나 인석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인 변으로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인 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이 오래되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사귀면 주변 이웃을 말하겠죠. 식량이나 도구를 빌리기도 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식량이나 도구를 빌려줄 턱이 없겠죠. 그래서 빌릴 차자가 되겠습니다. 차용. 차용하다죠.